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 답변이 조금 길어졌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양기대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정문이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숫자로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 선고는 과연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와 있을까? 이게 결론을 예측해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몇 대 몇 정도일까? 이걸 좀 써주시면 돼요.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입이 많이 무겁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결정문 속에도 좀 숨어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얘기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좀 쓰시는 동안 가장 먼저 쓰신 김경진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는데 네. 물음표 대 물음표로 쓰셨네요. 몰라요? 예. 모르겠어요. 오늘 결정문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좀 어떤 것 때문에 난 이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걸까요? 저는 사실은 각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하가 오늘 선고에 예, 있어서 오늘, 예. 네. 나하고 똑같네. 예. 왜냐하면 저기 그 헌재 해설서에도 저게 있었고 물론 사례는 없었지만 그 전에 이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다음에 본직인 총리에 대한 탄핵 그런 각각의 사유를 가지고 권한대행 시절의 뭔가 잘못은 이게 대통령 탄핵에 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재 내부의 교과서에서도 있었고 또 예. 그런 학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네. 오늘 헌법재판관들께서 얘기하신 이 각하의 이유 또 정작 이게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유를 보니까 네. 생각이 이게 많이 다른 거예요 보면 많이 다르다. 예, 이게 파면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파면 총리라고 예. 하는 공직에 대한 파면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별도 권한대행직을 헌재가 헌법이 신설한 거냐 아닌 거냐 지금 그걸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우리 범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생각을 하시고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향을 가지고 예.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은 할 수는 뭐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아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아까 이 지금 5분의 기각 그다음에 1분의 인용 2분의 각하 이 상황을 가지고 보면 헌재 안에서 일단 윤 대통령 파면하려면 6명이 합의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6명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들이 돌잖아요. 예. 최소한 그건 사실일 수 있겠다. 그건 사실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보면 이게 그 선고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만약에 각하 결론으로 나게 되면 한덕수 총리를 이제 탄핵 소추한 것 자체가 좀 무효화가 되면서 네. 그 이후에 권한대행으로 왔던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의 어떤 지위 이게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들도 지금 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이니 그런 이제 같이 포함된 2명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낳을 만한 판결은 안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논란의 소지지 예.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어쩌면 이게 탄핵이 이루어졌으면 아무리 이게 지금 각하 사유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절차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대대행의 어떤 행위의 효력이 저는 곧바로 부인될까 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확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게 뭐 헌법 재판을 통해서 정리가 되든지 또는 법의 입법화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곧바로 그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큰 탄핵 영향을- 심리 과정에서 네. 중요한 뭘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갈게요. 양기대 의원도 쓰셨는데 저는 뭐 좀 글을 쓰셨네요. 전국 흐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네. 두 가지를 쓰셨어요. 네. 예, 저는 사실 숫자를 기대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탄핵 결정 여부가 추미애 관심사잖아요. 예. 그럼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그 심판 선고가 어떤 시그널을 주냐가 이제 더 관심이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앞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시계 제로가 좀 깊어졌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2대 지금 2대 1대 5잖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5대 3 구도, 더 극단적으로 4대 4 구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물밑에서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수면 위로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어떤 종착적으로 가는 것 같이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혼란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혼란을? 측면에서. 예. 그게 이제 더구나 26일 날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들, 더 강력한 아마 여야 정치권, 보수 진보 지정의 극렬한 대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가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랬을 때 과연 특히 보수 쪽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자, 비상계엄은 분명히 그날 당일날 뭐 국민들도 TV를 통해서 다 봤고 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점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50% 이상, 뭐 60%까지 가는 여론조사가 거의 다 대부분인데 네. 그랬을 때 이 보수 측 재판관들도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에 대한 뭐 기각이나 각하를 한다는 것은 양심상 또 대다수 국민적 바람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썩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보수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상 문제라든지 예. 또 객관적 증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지금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또 한편에서는 진보나 중도 재판관들이 때로는 좀 본인들이 보수 쪽 재판관들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하고 있고 또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을 임명한 윤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또 뭐 대법원장도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얽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 26일 항소심 선고, 그 다음에 그런 전국의 흐름을 보면서 물론 28일 날 바로 선고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네. 그 이후로 넘어간다면 4월 초로 넘어간다면 그 사이에 이뤄질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네. 적어도 우리 보수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뒤까지 좀 충분히 미뤄졌다고 네. 판단하고 예. 대세는 탄핵 인용으로 가자. 예. 이런 흐름이 잡힌다면 저는 또 탄핵 인용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전국의 흐름을 좀 보면서 움직일 거고 예. 현재 몇 대 헌재라는 게 몇이 오늘 많아요. 아까 정계선 그 재판관 얘기도 했지만 네. 이게 법률적이고 뭐 나름대로 사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의 그런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꽤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진보 보수 양쪽 다 뭐 중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의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 상황을 좀 볼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왜? 예. 만에 하나 지금 다수의 국민이 그 탄핵 인용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그 안개 속 그런 지금 헌재의 구도 속에서 계속 혼란만 가중되면 이게 이제 전국의 불안으로 또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빨리 하고 예. 또 국민들이 다수가 바라는 탄핵의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랑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뭐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조홍천 의원 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4대 물음표네요. 또 4대 뒤에는 뭘까요? 4명은 확실하다. 제가 판결 선고 예측하는 거는 뭐 다 거부하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예. 앵커께서 하도 너무 닥달했죠, 제가. 숫자를 기대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예. 제가 뭐 앵커 도우미로서 네. 어, 4명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탄핵, 윤 대통령 탄핵은 뭐 이번 주에 하냐, 다음 주에 하냐, 다음 달 초에 하냐, 뭐 어쨌든 보름 안짝에 끝나는데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사건은요 아마 한 2, 3년 넘게 끌 겁니다. 그 정도 걸려요? 예. 네. 증인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는 엄격한 그 증거조사를
거치고 네. 정말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리 탄핵 심판이라도 어쨌든 사실 인정을 하고 사실 인정에는 증거를 통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사실을 가지고 법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위법한 위헌인 사항이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중대한 거냐 예. 이 과정을 거치겠죠. 제일 앞단에 사실 인정 이 부분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탄핵 심판에 준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이건 온당치 않다라고 네. 계속 해왔죠. 그것들이 대부분 뭐 탄핵 심판에서는 뭐 그걸 증거로 활용해 가지고 사실 인정하는데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그것들이 배척이 되고 증거로 쓰지 못함에 따라 예. 나중에 2년 후, 3년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될 이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와 요 얼마 안 있으면 나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에 기본적인 것이 달라질 경우 그러면은 이거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탄핵을 했네. 전혀 다른 얘기 가지고 기각을 했네. 예. 라고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헌재의 헌법재판소에 아마 기둥뿌리를 뒤흔드는 네.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아리까리하면 좀 빼고 네. 너무 빼니까 사실 인정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많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분 정도는 다 인정된다 라고 하고 계실 것 같고 나머지 4분들은 이렇게 갖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뭐 뒷감당 되냐. 그리고 또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약 뭐 한 5대3 뭐 5대4 정도는 되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반대하는 네. 숫자가. 그러니까 그 반발을 고려해서 결정문에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책을 잡히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또 사실 인정 또 증거관계가 또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우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은 예. 아직 덜 익었는데 조금 빨리 꺼내놓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이 합치가 좀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쟁점이 많을 거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든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부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떠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아직은 아닌지 이게 뭐 아니다 하다 보면 정말 아닌 걸로 갈 건지는 예.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태 아닐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들 기대는 했는데 탄핵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부분은 결정문에 담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그런 결정문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이건 좀 의도한 거라고 보세요? 스포 방지 뭐 이런 걸까요?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주요 쟁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때 사실은 당시에 국무위원들은 사실은 뭐 대통령 부속실의 수석들도 이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전체적인 예. 정황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그냥 걷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심의 저항이라든지 논란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게 추측이라든지 쟁점을 안 만들어 가려고
했을 수 있죠, 분명히 네. 헌재에서. 그 내란 행위 부분을 빼버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근데 대통령은 또 다르니까 네. 그걸 근데 빼냐 넣냐가. 제가 소설 한번 이게 순추측성 소설 한번 말씀을 예. 드려보면 저 소설 되게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아니, 무슨 근거는 전혀 없는데요. 이게 어쨌든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지금 8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님의 12월 3일 저녁에 행위만 가지고 본다면 그건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 말대로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헌 위법의 계엄이 맞아요, 보면. 예.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헌정사상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다음번 국가 운영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면 현실적인 상황이. 뭐 현 시점에서는 예. 예. 그러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시겠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현재의 어떤 사건만 가지고 심리를 해야겠지만 예. 과연 그러면 헌법재판관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머릿속에 없을까? 아, 다음은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네. 것에 대한 네. 생각이요. 예. 그러면 이게 6명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가령 한두 분이라도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쉽게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거 편치 않아.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돼. 거기다가 방금 조홍천 선배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이 사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뤄질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네. 그러면 이게 헌재의 심의 과정이 정말 진지한 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다가 4월 18일이 왔다. 네, 그때까지. 그러면 놓고 나갈 거다. 헌재 재판이 예. 그냥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 직위는 복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근데 어쩌면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지금이야말로 정치적인 대타협을 해서 개헌도 하고 예. 국가의 어떤 미래 체계도 뭔가 새롭게 좀 구상을 하고 네. 지금은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 했던 얘기 여당 가면은 180도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서로 공수가 뒤바뀌죠. 예, 그래 완전히 그냥 그 입장에 따라서 자기 말을 그냥 식은죽 뒤바꾸고 네.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들을 다 해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 결정적인 뭔가 극단적인 처방과 이게 쇼크가 있어야 되는데 현명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예. 해봐요. 저는 양기대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아까 뭐 전국 흐름과 이재명 대표도 쓰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잖아, 26일에.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 선고가 있게 되면 그 선고 결과를 이재명 대표 걸 보고 좀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세요? 예를 들면 이게 유죄가 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뭐 파면을 인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경진 의원님도 언뜻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왜 이 전국 흐름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현재 지금 아까 조홍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명은 탄핵 인용에 대해서 확고한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나머지 이 4명인데 그중에 적어도 조한창하고 김정영식 예. 두 분은 상당히 확신범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 확실한 보수 성향을 적인 드러내고 했는데 계셨고,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굉장히 지금 스윙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분은 보수 쪽에서 쓸 수도 있고 또 진보나 중도 쪽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이야. 예.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반복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왔을 때 그러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일부는 그거에 대해서 향후 나라의 미래 또 우리 국가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이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법률적, 사실적 플러스 이 종합적, 정치적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여지가 상당히 더 있을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그냥 진영 논리로만 하고 아까 우리 정홍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관계라든지 또 형사재판도 고려하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폭이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4월 18일이 그 문영배, 이미순 두 분이 퇴임 날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뭐 극단적으로 보면 그냥 방치해놓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네.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4월 11일 정도에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내려야 한다. 기각이건 뭐 인용이건 변론이건. 뭐 예. 간에 헌재는 마지노선을 적어도 4월 10일까지는 해놓고 예. 지금부터 날짜를 정해놓고 빨리 하면 더 좋고 네. 그걸 해야 한다는 걸 헌재 재판관들 강력히 저는 음. 부탁 겸 촉구하고 싶고 예.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이 탄핵이 그냥 거의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또 기각이 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불안하죠, 계속. 불안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적어도 국민들이 또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냥 감정이 있고 또 마음이 급하다 해서 조급하다 해서 막 내지른다는 식으로 예. 이 탄핵을 공짜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예. 그 점은 꼭 제가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어, 이거 엔딩 멘트로 네, 듣고, 총리 예. 권한대행 150일로 되니까요. 네. 야, 그러면 마흔역 임명해. 안 하면 또 탄핵이야. 민주당 지금 당장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하자마자 네.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할 또 거다. 탄핵이야. 이렇게. 라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이건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처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주문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뭐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건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네. 나라 망합니다. 예. 절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네. 아마 이 나라는 정말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